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나라 넘어갈 뻔했다. 간첩단 수사팀 늘려라는 소식입니다. 소식에 앞서 해당 기사에 대한 국민들은 외국만 나가면 북한 대변만 한 건 다 이유가 있었네. 국민은 중국 가서 기자가 맞아서 부상을 당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길거리 시장통 만두나 사 먹고 다니고 북한 가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냔 소리를 듣고도 해거리기에서 우라통을 터지게 하더니 문재인은 빨갱이였어. 나만의 빨갱이들이 너무 많다. 모두 색출해서 콩밥 먹이고 북으로 강제 북송시키자. 요즘 간첩이 어딨냐며 빼액거리는 것들 죄다 간첩임. 2013년쯤 문재인이가 국정원에 채 피켓 들고 사진 찍힌 거 보고 소름 돋음 나라의 기틀부터 흔드는 좌파놈들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 소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정치권 인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정치권 인사 A씨가 2016년경 베트남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후 A씨의 행보를 추적하던 중 A씨가 2, 3년 전 서울 시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해 북한의 난수표 암호문 보고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국정원은 당시 A씨가 북측에 보낸 보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A씨가 2016년 북한 인사와 접촉한 만큼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 뒤에 각종 정보를 북측에 제공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치인의 보좌관을 지내던 A씨는 지금은 보좌관직을 더 이상 맡고 있지 않다. 다만 국정원은 A씨가 대북보고를 보낸 시점에는 정치인의 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에 대한 국정원의 과거 내사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거는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 수사에만 6, 7년 걸린다면서 지금도 내사 수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A씨의 내사 및 수사 여부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내사 수사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정원이 수사한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대표적인 간첩 사건은 2006년 1심의 사건이다. 1심의 조직원은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국가기밀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조직 아로의 총책을 맡아 내란 선동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한마디로 나라가 넘어갈 뻔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벌이고 있는 경남 창원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의 활동이나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며 수사가 전방위 대공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동향을 탐지해 북한의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이 약칭 자통을 수사 중인 공안 당국은 이 지하 조직이 창원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로 뻗어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간첩단 관련 인물들이 서울에서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였다고 말했다. 이 인물들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당시 반미 집회에 참여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안당국은 이 조직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수사 초기 6명이었던 혐의자가 10명 가까이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창원 거점 지하 조직에서 지령.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도시들은 제주, 진주, 창원, 청주 등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도시들이다. 하지만 북한은 대도시 공작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수사 당국은 서울, 인천, 부산 등 광역대도시에도 지하 전위 조직이 확산돼 있다고 보고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은 압수수색 대상자 김모 씨가 자통의 핵심 거점 창원에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배경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창원 시민단체에서 20, 30년간 활동한 자통의 핵심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이다. 2009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조직국장 등을 지내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김 씨는 2015년 이후 전남 담양의 한 통일교육단체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가족과 함께 서울로 전입했다. 당국은 김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전국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서울로 거처를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안당국은 외부에 노출된 합법적 시민단체와 달리 불법 조직 형태인 당이나 전위단체 등 지하조직이 대도시권 대학가, 노동운동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특정 단체 등의 구체적 대공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방산업체 해킹 시도 정황 포착. 창원이 전국 단위 지하조직인 자통의 핵심 거점인 만큼 당국은 창원 지역 간첩 활동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창원 현지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통 관계자들이 방산업체를 겨냥해 해킹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창원에는 하나디펜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 제오기술연구본부, 육군종합정비창 등 국방 및 방산 관련 기관이 모여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해킹 시도의 구체적 내용, 횟수, 규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202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와 창원 자통 관계자들의 연관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두 단체의 설립 시기,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방법, 북한 지령문의 내용, 단체의 강령 등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혐의자들이 아지트에 들어가면 휴대전화를 끄고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등의 행태까지 비슷하다고 했다. 검찰은 창원 간첩단 혐의 사건을 수사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일부의 공안동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인력을 보강했다. 최근 대검 공공수사부 소속 연구관을 일부에 파견한 데 이어 공안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이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 부부장검사까지 투입했다. 일부 수사팀은 11명으로 증원됐다. 국정원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 간첩단 히읗히읗히읗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의 지역에서도 북한 연계 지하 조직이 결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확대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2년 전 창원 지역 고등학생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한 것이 뒤늦게 발굴돼 화제다. 자신의 아이디를 비공개 설정한 이 학생은 저는 창원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라며 소문 같은 것을 잘 안 믿는데 작년부터 명곡동 어디에 간첩이 들었다 하는 말이 있다. 그냥 애들끼리 하는 말이겠거니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소문이 안 사라져서 조금 무섭다고 했다. 이어 제가 사는 곳과 명곡동이 그리 멀지 않은데 지나가면 만날까 걱정된다며 작년 여름방학 때부터 간첩 잡는다던데 지금은 간첩 잡혔냐고 물었다. 이 학생은 이에 더해 한 가지를 더 물었다. 어디선가 주워 듣기로는 학생들이 간첩 잡는데 도와주면 일당을 30만 원 이상으로 받는다던데 이게 가능한 거냐는 것이다. 학생은 편의점 알바도 시급이 8,000원인데 일당 30만 원은 좀 아니지 않냐며 간첩이 동네에 산다는데 대놓고 간첩 잡겠다는 것도 그렇고 학생들이 간첩 잡자고 알바해서 큰돈을 번다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간첩을 잡을 때도 이렇게 대놓고 알바 모집하고 그러냐며 지금까지는 뜬 소문인가 보다 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겨울방학 때 알바할 겸 저도 해보려 한다고 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달렸는데 알바로 간첩 잡는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간첩을 그렇게 잡지도 않고 은밀하게 체포해야 하고 대규모 작전을 공개적으로 펼치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야지 아무나 30만 원 주고 간첩을 잡겠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하는 헛소문이라며 간첩이 있는 곳을 알고 신고만 해도 포상금이 1,000만 원을 넘는다고 했다. 2년이 간 넘은 이 질문이 알려지면서 이 학생이 옳았다. 고등학생이 맞았다. 진짜 간첩이었네. 수상할 정도로 촉이 좋은 학생 등의 평가가 이어졌다. 이에 더해 창원 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이 알 정도면 동네 사람들도 아름아름 다 알았을 것인데 이제까지 사건을 본격 조사하지 않고 뭘 했는가란 탄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 이미 간첩단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개시했지만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수사가 진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와 연관이 돼 있지 않냐는 추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북한에 의해 사살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고 이대준 씨의 사망 경위 등 진상을 문재인 전 대통령 유엔 연설에 지장을 준다며 은폐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던 간첩 활동 정황도 북한과의 관계 협력에 해가 될까봐 수사를 중단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에서 다 잡아드리길. 후진국도 아니고 범죄자가 국회의원 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